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항상 정확하게 세금을 풀어주시는 저희 세무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와 대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 세무사님은 투미TV에서 여러 번 출연하셔가지고 다양한 세무 정보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에도 또 모시게 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바로 증여를 하려고 하면 2022년도 안에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세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택 취득세를 매매랑 증여로 일단 나눌게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1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도 종전 규정으로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누진세율로 높아지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나 매매 같은 경우에는 4주택 이상이면 12%까지 이제 고세율로 적용을 하게 되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면 3.5%, 2주택 이상, 3억 미만과 3억 이상으로 나뉘게 되는데 3억 미만이면 3.5%, 2주택 이상이더라도 3억 이상이면 12% 똑같이 이제 고세율로 적용하게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었죠.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시세 10억 정도 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제 6억까지 공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저희가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10억에서 6억 뺀 4억 거기에 이제 세율 20%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진공제 1,000만 원 빠지고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3% 빠지니까 가격은 이제 기존에 이제 6,790만 원으로 이제 증여세가 산정이 되겠죠. 취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공시가액으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6억 곱하기 이제 12.4% 이제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7,440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기존에 취득세가 이제 개정 전에 계산을 하게 됐을 때는 6억에 3.8%를 곱했으니까 2,28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취득세 차익이 거의 5,16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인 거죠. 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사실 취득세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것도 없었잖아요. 네. 뭐 단순하기도 했고 그리고 취득세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율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취득세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율 자체도 뭐 12.4% 이렇게 높여버리다 보니까 증여세보다 증여 취득세가 더 높은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도까지 증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해당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세의 관계법률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실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 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즉 시세대로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방세 특히나 이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 뭐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이제 시가 인정, 공시가격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매가액, 그리고 감정평가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이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취득세 과표가 6억이 아니라 이제 10억이 되겠죠. 10억에 12.4%면 이제 1억 2,400이니까 주택을 취득하실 분들은 벌써 이제 1억 정도가 차이 나니까 2022년까지 취득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취득세에도 이제 절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전에는 2,200만 원이면 됐었는데 지금 현행이 7,400만 원 올라갔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과세 표준이 이제 10억으로 바뀌게 되면 1억 2,400만 원이 증여 취득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취득세만 1억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게 되네요. 네, 맞아요. 결론이 나왔죠. 증여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2022년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조금 아쉽잖아요. 세무사님을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더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 간의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채무는 유상양료다.
나머지 시가에서 이제 채무 부분을 뺀 부분은 이제 나머지가 증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상증세법,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법령 얘기가 너무 지루하겠지만 좀 대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4조 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이제 직계존비 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게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이제 모든 걸 추정하고 있죠. 47조 3항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그러니까 뭐 전세보증금 이런 걸 인수를 해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매매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증여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을 보시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는 가름이 가능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수증받은 재산을 받은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제작성하잖아요. 증빙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대원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도 이제 채무 인수, 증여 부분 따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요, 이게 상증세법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매매 취득세율과 이제 증여의 취득세율은 좀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좀 고세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 인수에 대한 부분을 매매로 인정받아야 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증세법 채무 인수와 이제 지방세법상 채무 인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방세법 제7조 11항 4호의 가목 내용을 보시면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사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거든요. 상증세법에서는 이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수증받은 이제 수증인이 이 전세보증금의 상환에 충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 있어야 이제 채무 인수 부분을 매매 취득세로 인정해 주겠다는 규정으로 보셔야 해요. 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상증세 같은 경우는 증빙 가능한 선에서는 채무인수 부분은 양도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리 증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모두 전체를 증여로 보게 된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문제가 크게 안 됐었잖아요. 그냥 뭐 증여로 간다 했었을 때도 증여 취득세율 자체가 별로 안 높았었으니까. 종전에는 거기다가 과세 표준이 공시 가격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증여 취득세율도 시세의 12.4% 터질 수 있다라고 하면 수증자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그냥 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게 취득세가 낮을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담부 증여 등기를 했을 때는 증여 취득세랑 뭐 매매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뭐 기존의 법무사님들이 좀 관행적으로 모든 부분을 그 증여 취득세로 처리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이제 취득세 과표나 이제 세율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먼저 산정하고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많이 중요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부담부 증여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부분은 우리가 증여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한 12%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매매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뭐 6억 정도면은 1.1%까지도 이제 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충분히 이제 절세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만 자녀나 배우자가 고정 수입이 있다거나 보증금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채무 인수 부분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 취득세로 산정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도 중요해진 취득세 산정에 좀 절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증여 취득세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알아야 될까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 이제 증여 취득세나 이제 매매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저희 상담할 때도 포함하지 않고 상담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증여 취득세나 이제 매매 취득세가 너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취득세 때문에 증여나 매매를 포기하신 분들도 요즘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 어떤 한 커리큘럼에 취득세까지도 같이 넣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증여나 이제 매매 취득세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또 취득세 자체는 법무사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상담이 안 되니까 세무사님도 이제 취득세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취득세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만 한번 좀 설명하면서 부담부 증여 갔었을 때 이 부채분에 대해서 매매로 가는 게 취득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긴 했었지만 이것만 보고서 부담부 증여 무조건 유리하냐라고 하면 일전에 이상우 세무사님이랑도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매매로 가는 거랑 통증여로 가는 거랑 부담부 증여로 가는 거랑 세율 관계에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게 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무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23년도부터는 증여취득세율이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시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2022년도까지 증여를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